처음에 나와서 이게 무슨 냄새지? 라고 이제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누르면 딸깍딸깍 하면서 분명히 바로바로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이 300 포매틱 차량을 제가 한 1, 2주 정도는 대여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무료로요. 안녕하세요, 우부장입니다. 박스카나 유튜브에서 이 클래스를 엄청 박스 까지 말라고 까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나름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반박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스카나님은 제가 정말 예전부터 정말 좋아하는 팬이고요. 초창기에 이제 박스카나님께서 320D 좋다고 정말 독일차의 모든 걸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시절에 이제 그 말 듣고 320D를 타서 너무 만족하면서 탔었고요. 또 한참 그 두카티 말씀하셨을 때 정말 우연찮게 오토바이를 샀는데 정말 까나님이 타시던 그 오토바이를 직접 한 명 거쳐서 저한테 와서 이제 그 GT1000이라는 두카티 오토바이도 한동안 재밌게 탔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 클래스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반박 영상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잘못된 사실이나 이제 왜곡된 사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제가 벤츠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제 시작해 보시죠. 이 200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나와서 이게 무슨 냄새지? 라고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킁킁 맡아보기도 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맡아보기도 했는데, 결론은 처음에 나오자마자 그냥 전시를 해놓은 저희 이 200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량이 지금 거의 전시를 한 달 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아직도 이제 그 가죽향 같은 그 느낌이 나거든요. 마치 빵을 차 안에 오래 두면 나는 약간은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악취라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아티코 가죽이 이제 기존 것까지는 정말 딱 봐도 인조 가죽 같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클래스에 들어간 그 아티코 가죽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이긴 한데 무늬나 질감도 거의 이제 천연 가죽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아티코 가죽 같은 경우는 가죽의 향기는 전혀 없었고, 약간 그 접착제 느낌이 처음에는 좀 났었거든요. 신차를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보면은. 근데 이번 이 클래스에 들어간 인조 가죽 같은 경우는 약간 향이 이제 가죽의 그런 감성을 주려고 한 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 냄새 측정기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관련 영상도 한번 올려볼 건데, 냄새 측정할 그런 수준도 아니고 그냥 악취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가죽 특유의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드님도 타보시고 냄새가 난다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새로운 향인 거지, 그 아티코 가죽의 특유의 그 향에 대해서는 뭐 악취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시트 포지션 조작에 대한 거는 저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도 이게 조금 이상해요. 이게 뭐 누른 거 같지도 않고, 살짝 누르면 이제 누르는 때에 따라서 시트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누르면 딸깍딸깍 하면서 분명히 바로바로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고 약간은 좀 먹먹하게 움직이는 이 느낌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기존처럼 이렇게 피드백이 있는 걸로 바꾸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까남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뭐 보기도 좋고 좀 고급차 같은 느낌이 강해서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먹먹하게 움직이는 거는 조금 일반적인 소비자 감성이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내비 화면을 이게 방향대로 움직여서 너무 어지럽다라고, 이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360 3D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거고, 이게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잘 보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집에 TV를 뭐 40인치 쓰다가 80인치로 바꿨는데 TV 화면이 너무 커서 어지럽다, 그래서 이 TV는 별로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화면이 큰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를 했을 때 이제 모델 3부터 지금 올해 2월까지 이제 E 클래스로 바꾸기 전까지 거의 3, 4년을 탔거든요. 모델 3도 타보고 Y도 타보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실내 그 심플한 디자인이랑 이 모니터였어요. 모니터의 위치가 시야도 가리지 않고
조작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디자인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신형 E클래스는 이 모니터 디자인이나 이 대시보드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잘 나온 게 지금 이 슈퍼 스크린도 있지만 일반 이 200에도 들어가는 이 가로형 14인치 모니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대시보드의 이런 느낌도 유지를 하면서 시야는 전혀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터치하기도 정말 편하고 또 빛이 반사되지도 않아요. 정말 완벽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 EQS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같은 이렇게 각도로 돼 있다 보니까 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E클래스에 들어가는 이 가로형 모니터 같은 경우는 화면 크기도 크고 정말 최고의 이 모니터인 것 같고요. 이 순정 내비도 좋지만 만약에 이게 어지럽다면은 이 방향을 안 되게 고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미디어라든지 다른 거를 켜놔도 돼요. 대부분의 제가 판매를 하면서 느끼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카플레이를 연결을 해서 이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보통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화면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뭐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티맵을 앱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핸드폰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화면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드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정말 좀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저기다가 이제 무드등을 이제 유리 아래 이렇게 연결이 되게 무드등을 설치를 하면서 차의 공간은 동일한데 공간감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넓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켜져 있으면 뭐 이게 반사는 잘 모르겠어요. 반사는 잘 모르겠고 이게 넓은 공간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앞으로 공간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여기 보시면 사운드 시각화라는 기능이 있는데 정말 신나는 음악을 들었을 때, 특히나 저녁에 이 음악이랑 이 시트에서 쿵쿵 쳐주면서 이 불빛이 반짝거리는 이 느낌을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다른 세대의 차구나. 어떻게 보면은 가솔린 차량들이 이제 뭐 발전이 이제 가솔린 차량의 뭐 이런 성능이나 이런 게 이제 거의 끝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좋은 걸 개발할 필요도 없이 전기차로 이제 변화해가는 과정인데, 이제 여기서 뭐 더 큰 출력, 조금 더 좋은 연비, 뭐 조금 더 정숙한 거, 이런 게 이제 크게 의미가 없이 이렇게 감성적인 거,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시각적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촉감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다든지, 그리고 탔을 때 이렇게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든지,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이게 이제 정말 감성을 주는 것 같고 벤츠가 바라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슈퍼스크린 디자인도 그렇고 일반 디자인도 그렇고 완벽한, 정말 상상을 뛰어넘은 디자인 같아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BMW는 발 대자마자 확 튀어나가고 벤츠는 발 대도 반 박자 쉬었다 나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까놈님께서 시끄럽게 소리만 나고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제 타신 차량이 E200, 그러니까 E클래스 중에 엔트리 모델이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박자가 느리게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벤츠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밟자마자 튀어나가고 쓰는 게 이제 그런 차들을 타고 내리면 굉장히 좀 피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게 이제 탈 때는 뭐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차를 타고 차의 주요 용도가 이제 뭐 야외 이런 드라이빙이라든지 이런 거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제 나이 때 E클래스나 이렇게 타시던 분들이 되게 회사원이고 애 아빠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타셨을 때는 약간은 스트레스가 적고 피로감이 적은 벤츠의 이 성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벤츠를 선택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클래스를 팔면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고객분들의 성향을 보면은 약간은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남녀노소를 떠나서 점잖고, 뭐라 해야 되지, 성품이 차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판매하는 고객들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0을 타보시고 BMW처럼 밟았는데 안 나가니까 더 밟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RPM이 올라가면서 소리가 들어오면서 시끄럽다고 했잖아요. 그 폭스바겐 아르테온이랑 비교를 하시는 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르테온을 뭐 타보지는 못했지만 폭스바겐 골프 엄청 칭찬을 많이 하셨잖아요. 골프도 저 그래서 했었거든요. 그 아르테온 골프랑 비교하기에는 많이 다른다는 거를 아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200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차고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차이긴 하지만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출력이 200마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300이나 이 450을 타 보시고 평가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00이나 450 정도의 이제 출력이 되면은 뭐 그것도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묵직하고, 특히나 450 같은 경우는 예전 그 E클래스의 감성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기통의 그런 느낌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에 뭐 E클래스 가격을 보면은 그때도 뭐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200 아방가르드가 7,38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은 만약에 20년 전에 7천만 원짜리 차였으면은 지금은 뭐 1억 한 1, 2천이 돼야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 뭐 20대잖아요. 20대 때 그 벤츠의 그런 우러러 보는 그런 느낌이 지금 이제 뭐 따져보자면 뭐 하면 1억 5천 S클래스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도 이제 이 450 정도는 돼야 그때 E클래스 때 느꼈던 감성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까남님께서 타신 차량은 그 E클래스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만든 대표적인 중형 세단인 E클래스의 기본기만 갖춰놓은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그때의 E클래스 그 감성을 느끼시고 타셨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300이나 450 정도만 운행을 해보셔도 이 200으로 E클래스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300이나 450을 운행을 해보시고 나서 E클래스를 정확하게 평가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기차로 이제 변해가는 시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가 주는 정숙성, 그리고 이제 가속 성능이 월등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거를 내연기관에 이렇게 대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차가 얼마나 잘 나가냐, 차가 얼마나 조용하냐는 전기차로 충분히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 내연기관이 주는 거는,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을 타시는 분들이 이제 뭐 20대 갓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은 되게 전기차로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전부터 차를 타오는 이제 저 중년층 30대,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 대한 이런 느낌, 향수가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아직도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내연기관에서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몇 마력 더 높고 차가 어떻게 잘 나가고 이런 것보다 디자인이 주는 감성, 이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주는 감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벤츠 이번에 E클래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요약하면 200은 정말 굉장한 대단한 차량은 아니에요. E클래스의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한 차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까남님께서 찍으신 그런 단점들이 E클래스의 그런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엔트리 모델에 국한된 단점이 아닌가 싶어요. E클래스 전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300이나 450을 한번 타보시고 정확한 평가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E클래스가 특징이 이제 한번 탔을 때는 뭔지도 모르겠고, BMW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딱 타서 타보면 엄청 단단함이 느껴지고 하는데, 벤츠는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까남님께는 이 300 포매틱 차량을 제가 한 1, 2주 정도는 대여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무료로요. 필요하시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2주 정도 운행을 해보시고, 그때도 그 전에 말씀하셨던 박스까지마의 의견과 같은지 한번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 우부장이었습니다.